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11월, 12월 기회북 숙련편 진행하는 이 시기는 제가 기출을 거꾸로 보기라는 복습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회북 OTA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과정으로 꼭 진행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지금 대부분의 수업이 1장 수업 진행하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은 뒤에서부터, 7장부터 거슬러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합시다. 보통 4, 5, 6, 7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항상 늘 마지막에 복습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밀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11월, 12월에 진행하는 분들 위해서 그냥 복습 스터디의 과정을 7장부터 우리 이전에 했던 기본서의 빈칸 채우기 그리고 기출 과정의 문제들 활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재탕인데요. 근데 컨텐츠를 좀 새로 제작을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올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출 복습 스터디 과정에 대한 댓글 좀 받았는데 그 댓글들 중에 중요한 주제들, 어려운 주제들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1월 달에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서 진행할 생각이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진도를 한번 확인하는 복습 과정을 저랑 2달 동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카페에 진도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진도표대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오늘은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처음 시작하는 느낌, 좀 즐거운 느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7장의 챕터 1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행정이죠. 본래 빈칸 채우기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릴 거예요. 지방 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 국가의 중앙 행정과 대비되는 개념의 행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자치행정이죠.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종합적인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제가 국가와 함께 보시라고 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도 지역, 그다음 주민, 그다음 자치권. 요걸 통해 자치기구와 사무를 두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따르면 근데 자치권의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유권, 전례권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대의 통설은 제도적 보장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이고요. 법적으로 승인된 지방자치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권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과 대표자들에게 공동의 문제를 처리에 참여해서 공공심과 협동심을 길러나가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민주주의를 연습해보는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 마찰, 낮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인한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5번하고 6번 선지는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다음 단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기본서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기본서에 정리됐던 문장에서 내용들을 골랐던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지방행정이 무엇이고 자치가 무엇인지의 의미를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를 진행했을 때 효용과 한계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자, 7번입니다. 단체자치는 독일, 우리 대륙법계에서 보통 나타나게 된 자치의 형식이고요. 국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의 관여 없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적 의미의 자치, 단체 자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한다. 국가가 전례권을 통해서 자치권을 줬지만 그들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그 다음 지방적인 사무를 국가가 위임해준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단체자치에 있어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이 엄격하게 발생을 합니다. 9번 신중앙집권 아시겠지만 현대 행정국가에 등장했던 중앙집권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과 함께 주민자치가 발달한 영미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중앙집권의 능률성, 지방분권의 민주성을 좋아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이고요. 신행정국가가 들어오면서 신지방분권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은 과거의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과 다르게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률성과 민주성 조화시키려는 상호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능률성은 신중앙집권을 통해서
그다음 민주성은 신지방분권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우리나라 자 1956년 선거에서 2대 지방의원 그다음 1대 자치단체장 선출 이루어졌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일단 의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을 다음 선거에서 선출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2번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4대 동시 선거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전체적인 우리 챕터 1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자,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자치의 긍정적 측면. 지방정부 간의 경쟁 촉진할 수 있고요. 정책 실험이나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가 제일 못하는 게 지역 간의 형평성, 균질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이니까 일단 법률적 의미의 자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주민의 직접적인 통치보단 지방 분권의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정치적 차원의 자치는 주민자치에서 보통 언급되어지는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1일차 7장 챕터 1에 대한 내용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진도표에 제가 어느 주제들을 진행하는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매일매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자료를 보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침에 그냥 습관처럼 행정학 듣는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2달 동안 잘해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